부모가 화를 내고 아이들을 강하게 통제하면 통제할수록 아이들은 반항을 하게 되는 거죠. 아이를 통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리학적으로 좀 접근을 해보면 그런 거죠. 통제를 멈추면 통제가 된다. 일반적으로 우리 부모님들 입장에서 아이들이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들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뭔가 공부하다가 딴짓을 한다든지 이러면은 부모가 보통 화를 내죠. 화를 내는 목적은 딱 하나예요. 너의 행동을 멈추고 빨리 공부해 라는 거죠. 그게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통제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떤가요? 부모가 화를 내고 아이들을 강하게 통제하면 통제할수록 아이들은 반항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겪었던 하나의 사례를 좀 소개를 해드리면 딸의 초등학교 시절의 어떤 이야기예요. 보통 제가 이제 직장에 갔다가 퇴근을 하고 들어오면은 아이들이 이제 오빠하고 이렇게 여동생이 있었는데 초등학교 시절에 아이들이 아빠 다녀오셨어요? 하고 인사를 해요. 그런데 그날은 아무런 인기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한테 제가 묻습니다. 아니 아이들 어디 갔어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자기들 방에서 공부하는 것 같은데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특하게 아빠 온지도 모르고 공부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씻고 나서 이제 과일을 깎아가지고 저기 이제 저희 딸의 방에 이렇게 들어갔어요. 근데 보통 이렇게 등을 치고 이제 이렇게 책상에 앉아 있는 그런 구조였는데 제가 딱 들어가니까는 아이가 고개를 돌려서 저를 쳐다보는 거죠. 요즘으로 따지면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뭘 하다가 부모님이 이제 딱 들어온 경우나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게 눈이 딱 마주쳤을 때 아이들 입장에서는 순간적으로 당황할 수도 있고 또는 또 한마디 듣겠는데 이런 생각도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일반적인 경우는 공부를 할 거라고 기대해서 뭐 우리 간식을 갖고 들어갔는데 그 기대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부모 입장에서 화를 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가 어떻게 했냐면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아이한테 아이 책상에 과일을 놓으면서 집중 안 되면 좀 쉬었다 해 하고 아주 부드럽게 하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는 그때 일을 잊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아이하고 책을 썼는데 그때 일을 아이가 책에서 써는 거예요. 자기가 혼을 날 줄 알았는데 아빠가 전혀 그렇지 않고 나갔다는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이라면 아이는 어떤 감정, 어떤 생각을 할까요? 라는 질문을 하면은 일반적으로는 혼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거잖아요. 그럼 아이들의 공통점 대답이 어떤 거였냐면은 미안할 것 같다는 생각이었어요. 제가 그거는 각종 강의를 다니다 보면은 엄마하고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오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면 제가 초등학교 이런 아이들한테 야, 엄마한테 이렇게 혼날 것 같은 상황에서 엄마가 혼내지 않고 아주 부드럽게 이렇게 했어. 그러면 너는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 라고 물어보니까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미안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한두 명의 아이들은 안 혼났으니까 좀 더 게임을 하고 그렇지만 저희도 게임 끝나고 나면 공부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통제를 멈추면 통제가 된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 부모가 이렇게 혼을 내려고 하잖아요. 아예 통제하기 위해서. 그런데 자신을 통제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통제하고 아이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있도록 부모가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역할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이가 부모를 신뢰하고 존중하는 그런 환경 이런 것도 있을 때 가능한 거죠. 아마 대부분의 아이들은 부모가 이렇게 자기를 신뢰하고 그러면은 부모의 믿음에 반하는 행동을 하려고 하는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을 통제하기 전에 내가 어떻게 하면 내 행동이 어떻게 변하면 우리 아이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변할까라는 자기 성찰적인 그런 질문들을 하는 게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이 질문의 요지일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녀의 정서 관리가 학습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많은 부모님들이 공부를 잘하려면 어떤 게 필요할까요? 라고 이야기하면 보통 인지적 능력을 보통 이야기를 해요. 공부, 두뇌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많은 책이라든가 연구 결과에 의하면 사실 공부는 정서가 거의 전부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배가 바다에서 항해를 한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뭐 그런 용어도 있어요. 공부라는 것은 정서라는 바다 위에 띄어진 인지라는 배가 항해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자, 인지라는 배는 어떻게 보면 학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런 바다 위에서 배가 항해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충족이 돼야 될까요? 물론 배의 성능이 아주 뛰어나면 어느 정도의 환경은 극복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아무리 이런 인지 능력이 뛰어난 이런 성능이 뛰어난 배라고 하더라도 그 바다가 집채만한 파도가 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하면 아마 앞으로 나가기는 힘들 거예요. 그 인지라는 배는 어떻게 보면 우리 두뇌 능력이라고 좀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부모 교육할 때 많은 부모님한테 이런 질문해요. 혹시 아이의 아빠가 천재이십니까?
그리고 혹시 어머님도 천재이십니까? 아니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아이도 천재가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네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천재인 아이들은 별로 없죠. 그렇게 인지 능력이 뛰어난 아이들은 그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똑같은 인지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비슷한 인지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이 인지 능력이라는 배가 항해를 잘하게 해서 나머지 조건 하나가 있잖아요. 파도만한, 이런 집채만한 파도가 치는 이 환경은 어때요? 잔잔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이 배가, 똑같은 성능을 가진 배가 앞으로 잘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배가 잔잔하고 이러면은 이제 파도가 이렇게 치지 않고 잔잔하면은 순조롭게 배가 항해할 수 있듯이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은 학습과 기억을 담당하는 뇌 영역은 정서를 처리하는 뇌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정적 정서 상태에서는 뇌의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해서 인지 능력을 방해한다라고 얘기해요. 반면에 긍정적 정서 상태에서는 도파민과 같은 물질이 분비되어서 학습과 기억을 촉진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어떤 자매 이야기를 잠깐 좀 전달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어떤 초등학교 자매 둘을 둔 엄마가 계셨어요. 이 엄마가 이제 대학생 선생님한테 아이들 과외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항상 언니가 먼저 이렇게 과외를 받고 그다음에 동생이 하는 식으로 항상 이렇게 과외를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언니하고 동생하고 둘이 이제 서로 동생이 자기가 먼저 받고 싶은 거예요. 그날은. 그래서 언니한테 이야기를 이제 했어요. 그래서 언니 오늘은 내가 먼저 받고 싶은데 언니가 좀 양보해줘? 그랬더니 언니가 알았어. 그럼 네가 먼저 받아.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제 선생님이 왔어요. 대학생. 그 선생님이 왔어요. 그때요. 엄마가 이제 들어와서 하신 말씀이 언니 먼저 해주고 이렇게 동생 가르치시면 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어때요? 아니, 오늘은 동생이 자기가 먼저 하기로 했다고 언니하고 이렇게 이야기가 다 됐다고 이야기하니까 그 엄마가 약간 화를 내면서 무슨 소리야? 언니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너 하면 되지?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동생 입장에서는 억울하잖아요. 언니하고 이야기도 다 됐는데. 급기야 이제 여기서 이제 울먹거리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걸 쳐다본 엄마가, 자기 이제 마음에 안 찼나 봐. 그래서 아이를 이제 옆방으로 데리고 가더니, 거기서 막 아이를 막 크게 큰 소리로 혼내는 거예요. 아이가 급게 울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언니를 어쨌든 간에 이제 이렇게 공부를 마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아이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엄마가 그러는 거죠. 선생님, 죄송해요. 아이가 이렇게 말 안 들어서 말하자면 자기가 혼냈다고 하면서 아이한테 공부하라고 이제 아이를 들여보낸 거예요. 자, 그런 상태에서는 아이 공부가 될까요? 안 되죠, 당연히. 아이는 지금 어때요?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가 되어 있는, 혼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가 공부를 잘하게 하려면 아이들의 정서가 안정된 상태를 부모가 만들어주는 게 필요한데요. 오히려 이 엄마는 그걸 방해한 요소가 된 거죠. 이런 사례와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공부를 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아이들의 정서 상태가 이렇게 안정되도록 부모님들이 정서 관리를 잘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그게 말하자면 어떤 학습에 있어서 선제 조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부모가 항상 싸운다 이러면 정서가 불안해서 아이들은 공부라는 것도 더 좋은 성과를 기대하기는 아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